예,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과는 하면서도 부인 검증 공세를 여권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도 이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건을 띄워가지고 지금 유한기 씨 건을 덮는 거 아니에요? 이의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보이고요. 댓글이라는 게 정말 솔직하게 다는 댓글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마구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무작정 또 없어지는 건 왜 없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가 기획이라고 지칭했던 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요. 김은혜 의원님. 네. 대선 후보 본인도 그렇고 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이 유한기 전 본부장 극단 선택, 뭐 대장동 이슈 좀 덮으려고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딱 넣어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유독 그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의 선택을 하신 이후에 예. 이재명 후보로부터 나오는 발언이 상당히 평지풍파성 그런 논란을 부추긴 게 많았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만 하더라도 10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밟았다가 예. 한 달 불과 지난 다음 시점에 비석을 밟을 때는 용서받지 못할 수괴 반란범이라 했거든요. 근데 유한기 씨가 자살을 하신 다음에는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가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이 부분이 왜 갑자기 불거져야 됐을까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은 그 비밀과 그리고 당시 황 사장의 사퇴를 관철시켰던 또 대장동 별동대라고 하는 곳에 단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밀을 품고 쓰러졌지만 나중에 결국 설계자라고 하시는 분은 그 진실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특검도 계속 안 하시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밖에는 말씀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학 교수님은 이 여권의 기획 공세라는 윤석열 후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윤 후보의 이 진짜 가장 약점, 안 좋은 윤 후보의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다른 잣대를 대는지. 예컨대 지금 김건희 씨의 의혹 문제가 뭐 경력 위조라든가 뭐 논문 이 표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였을 때, 검찰총장이었을 때 수사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 딸의 문제도 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는 왜 기획 공세가 아니고 지금은 기획 공세입니까? 과거에 신정아 씨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1년 6개월 받습니다. 예. 학력 위조였어요.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어요. 1년 6개월을 사실상 이걸 선고를 맡게 합니다. 자, 그러면 거의 유사한 지금의 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용적인 어떤 태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윤석열식 공정인지, 이거는 이제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거를 공개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공정성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저렇게 기획 보도설에 대해서도 꽤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화면에 만나봤던 것처럼.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면서도요,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한때 대장동 1타 강수로 불렸던 원희룡 전 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진상 외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라고 지난번에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지목하겠습니다. 백입니다. 백은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백은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의 부인
그리고 백의 여동생 모두가 성남시청 이재명 지사 시장의 비서실, 공보관실, 그리고 성남 단체협의회의 임원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본인 휴대전화를 던지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부실장 말고 또 한 명 있다. 수행비서 백모 씨다라는 얘기인데, 그 김은혜 의원님, 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 네. 왜 원전 지사가 1호 수행비서 얘기를 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까 극단의 선택을 했던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U1, U2로 불릴 정도로 진두지휘를 했던 리더급이었죠.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바로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정진상 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또 하나 나머지 이제 백모 씨라고 하는 최측근,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국정감사 내내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나를 배신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으로 내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폄하하면서도 마치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극단의 선택을 할 것처럼 모든 상황을 1분 1초의 상황을 깨끗이 알고 있더라고요. 최측근은 유동규 전 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돼 있었고 예. 또 그게 왜 이재명 후보에게 다 속속들이 보고가 됐을까?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이재명 후보는 그분을 마치 배신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감추고 싶은 게 또 있는 것일까?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의 정보 공개는 더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새로운 의혹 제기 얘기까지 김은혜 의원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온 손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는 여기까지입니다.